4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구인 건수는 805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직전 달 대비 29만 6천 건이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직전 달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 13만 3천 건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상태에서 더 감소한 것이죠. 한마디로 전월치를 모두 하회한 것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 835만 명보다도 크게 하락을 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본격적인 고용 위축을 넘어서 냉각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가파르게 떨어진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채용 공고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 컨센이었는데, 그렇긴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졸트는 허술하게 집계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집계 방식이 상당히 모호하고, 저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클라우드 샴 경제학자도 데이터가 부풀려지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응답률 자체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60%를 상회했었는데 지금은 반토막도 안 되죠. 33% 수준에서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 직전만 하더라도 졸트 보고서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물가 우려가 높아지고 특히 2% 목표 물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중심의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인건비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중요하게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러자 졸트라는 보고서가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허술하게 집계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채용 공고당 실업자 수 또는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 이렇게 많이 보죠. 지금 4월달은 1.24배가 나왔습니다. 요만큼 떨어졌죠. 21년 7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코로나 직전이 1.2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업자 명당 구인 건수는 계속 떨어질 건데, 우리가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취업정보 사이트 인디드의 채용 공고가 5월달 들어서면서부터도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울기 보시면 제법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구인 건수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다음 달 데이터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봐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번 4월 졸트 보고서 고용 감소를 주도했던 일자리는 대부분 의료 서비스업 일자리와 정부 일자리가 주도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섹터는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던 섹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감소세로 빠르게 전환이 되었고, 이번 4월 데이터에서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 구인 건수는 20만 4천 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154만 1천 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과거 민간 일자리를 주도했던 게 교육과 의료 서비스업 일자리인데, 교육은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대부분 헬스케어나 의료 서비스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은 그동안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하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내용 살펴보면 4월 전체 채용은 지난달보다 2만 3천 건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떨어지다가 소폭 반등을 했는데 4월달 564만 건으로 잡혔습니다. 지난달 대비 소폭 늘긴 했지만 큰 의미가 없는 증가고요. 뚜렷하게 채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채용을 말씀드릴 때 꼭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평년 수준이죠. 500만에서 600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인 건수만 한창 높았을 때가 1200만 건을 넘어갔고, 줄긴 했지만 아직도 800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채용은 현재 560만 건 수준이고, 많아봤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600만 후반대였거든요. 간극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구인율과 고용률의 이 간극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졸트 보고서가 상당히 허수로 집계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줄곧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4월달 고용률은 3.6%로 지난달 대비 소폭 상승했고 구인율도 마찬가지로 5.2%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상승하긴 했지만 뚜렷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시적인 그것도 소폭의 반등 정도고요. 의미가 없겠죠. 다만 원로이사 말씀드렸다시피 구인율이 4.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레버리지 곡선 갖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렸고요. 레버리지 곡선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8월달 영상 참고하셔도 되고 지난달 졸트 보고서 영상 보셔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구인율과 고용률의 간극이 계속적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같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구인 건수 자체를 고용 노동시장의 범퍼로 보기보다는 약간의 허수의 집계 가능성 또는 클라우드 샴 경제학자가 언급했듯이 고용 숫자가 부풀려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퇴직자도 직전달 대비 42,000건 증가를 했고 4월달 537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소폭의 증가고요. 이직, 자발적 퇴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달 대비 소폭 증가했죠. 98,000건 늘었습니다. 늘긴 했지만 20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금 낮아져 있는 레벨을 보여주고 있고요. 4월달 350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고 보시면 평안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달 대비 8만 6천 건이나 더 줄었습니다. 해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고용시장이 위축으로 들어서는 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고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징후는 보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너무나 간단하게는 고용 데이터, 특히 해고 지표는 아주 대표적인 후행 데이터죠. 사실상 경기 침체의 결과로 이게 치솟게 되는 것이지 치솟게 돼서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4월달 151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 미세하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레벨이 조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해고 팬데믹 이전 수준을 밑돌면서 아직도 여유가 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데 23년 11월 6일 날 제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단순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영상으로 올린 게 있고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클리블랜드 연은이 발표한 논문을 근거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표는 48년부터 20년까지 실업률과 실업률 추세를 결정하고 있는 이 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이 5% 미만대에서 떨어져 있다가 그 이후 8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7% 이상으로 상승하는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세선을 놓고 봤을 때 실업률이 4% 초반일 경우에도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과거 역사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기간에는 실업률이 6% 이상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4%일 때도 경기 침체가 오고 실업률이 6%일 때도 경기 침체가 온다. 한마디로 해고 지표가 팬데믹 이전 수준이기 때문에 안정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업률이라든지 해고율이라든지 최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20만 건을 소폭 상회했기 때문에 아직 과거 30만 건 이상 치솟지 않아서 절대치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건전하다라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문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연 실업률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5%가 아니라 최근에는 4%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노동시장의 현황인데 이를 토대로 연준의 인사들도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최대 고용 수준이 어느 정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변화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용시장 노동 환경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실업률이 4% 초반에서도 경기 침체가 날 수가 있고 6%, 7%에서도 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보시면 실업률은 경기 침체기에는 빠르게 상승하고 경기 확장기에는 천천히 떨어집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실업률은 가파르게 오르고 경기가 회복되는 확장기에서는 실업률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경기 침체 이후 경기 확장에 들어서더라도 천천히 실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재차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추세선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건데 50년도부터 80년대 사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 구간이 좁죠. 경기 침체 구간이 좁습니다. 짧게 상당히 잦은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경기 침체가 오면 실업률이 가파르게 치솟지만 경기가 회복하면서 확장기에는 실업률이 천천히 떨어지는데 이 구간이 짧다 보면 실업률이 충분히 떨어지기 직전에 재차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경기 침체 오면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업률이 점차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 초반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6%가 되어야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80년대 이후, 정확하게는 83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의 빈도가 덜해졌습니다. 간극이 좀 벌어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기 확장 기간이 길어졌죠.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확장기에 실업률이 천천히 떨어지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실업률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사이클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실업률이 최저점 이하로 더 떨어지고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점차 사이클로 실업률이 낮아져서 20년 2월 수준에는 69년 이후 최저 수준인 3.5까지 실업률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했던 데이터가 20년 10월까지니까 지금이 24년도잖아요. 따라서 이 추세를 놓고 봤을 때 4% 초반에서도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샴의 법칙을 놓고 봤을 때 현재가 3.9인데 5월이 4%, 6월이 4.1%의 실업률만 나온다면 4% 초반이죠. 그렇게 되면 샴의 법칙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실업률의 사이클, 절대 레벨이 낮아졌다라는 부분 재차 확인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해당 논문은 실업률을 정확하게 추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경기 확장 기간 중 실업률의 하락 추세를 매우 정확도 있게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직전까지 그 직전까지의 실업률이 최저 실업률이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정확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이 G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09년 7월부터 20년 2월까지 10년 8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 직전까지의 확장 기간인데 실업률이 3.6으로 전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최저 실업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 최저 실업률이 3.6이다라고 봤던 건데 최저 실업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망했던 3.6 최저치를 이미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최근의 경기 확장 구간의 마지막 실업률의 구간을 통과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업률이 낮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고 해고가 낮은 수준, 즉 아직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밑돌면서 안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절대값으로 비교해서 과거 대비 평균 이하 수준이라 안심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에서의 상당히 정확도를 보였던 부분이 경기 확장 기간에 실업률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최저 실업률에 대한 예측 부분인데 이게 3.4를 통과했고 현재는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확장 구간은
끝났다라고 정리를 해야 된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4월 달 평균 주당 노동 시간도 재차 하락을 해서 34.3시간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노동 시간이 줄게 되면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는 거. 해고 직전에 노동 시간을 줄이겠죠. 해고는 버티다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클리블랜드 연운의 논문을 재차 말씀을 드렸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최근에 재무부가 경제정책 성명서에서도 언급했듯 지금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게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게 과거에는 10만 개 수준으로 지금 2배 이상 증가를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해고 데이터가 지난달 대비 더 줄었다고 해서 그리고 팬데믹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징후가 보이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쭉 클리블랜드 연운의 보고서를 통해서 그리고 재무부의 경제정책 설명서의 일자리 창출 속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구인이직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데이터가 둔화되고 위축되는 속도로 빠르게 접어들었고 이게 이제 냉각이냐 정상화냐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수준에서 딱 멈춰야 정상화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경제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이 추세와 모멘텀이 꺾였는데 지금 딱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린다고 여기서 딱 멈춰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네, 오늘 4월달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